슬기로운 교행생활. 오늘은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에 대하여 설계용역 발주부터 공사 준공까지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리려 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는 설계용역 발주, 착수, 검수, 시설공사 발주, 착공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는 먼저 설계용역 대가 산정 후 가업지시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공문을 기한합니다. 그럼 설계용역 대가 산정 및 가업지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 내역서 예시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추정공사비, 설계요율, 설계비율, 손해배상 보험 공제료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추정공사비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정공사비는 설계용역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건축 설계용역을 예를 들자면 전체 사업비에서 순수 건축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즉, 타 공정 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와 같은 금액을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사에만 사용되는 금액이 추정공사비가 되는 것이죠. 추정공사비가 산출되면 사업비에 따른 요율이 알맞게 적용되도록 금액에 맞게 설계요율을 작성합니다. 설계요율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준수하여 산출합니다. 추정공사비가 대가 기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금액에 딱 맞지 않을 때에는 요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직선보관법을 이용해서 추정공사비에 맞는 설계요율을 산출합니다. 예시를 볼까요? 초공 공사비가 6천만원일 경우 대가 기준에 있는 5천만원과 1억에 대한 설계요율 값을 통해 중간값인 6천만원에 대한 설계요율을 산출하는 것이죠. 직선보관법에 의한 계산은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 내역서 양식의 추정공사비와 설계요율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앞에서 산출한 설계요율 값에 추정공사비를 곱하면 설계비가 산출됩니다. 이 설계비를 설계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본, 중간, 실시 설계비율을 적용해 최종으로 적용할 설계용역비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기본, 중간, 실시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단순 리모델링 공사를 예시로 보자면 리모델링 공사는 이미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를 잡기 위한 기본 설계에 대한 업무 대가가 필요 없겠죠. 이와 같이 과업에 필요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사 성격에 따라 적정한 설계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설계요율과 추정공사비를 곱하여 산출한 설계비와 그 설계비에 설계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은 다를 수 있겠죠? 공사 유형별 기본, 계획, 실시 설계에 대한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정한 설계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손해배상 보험 공제료 산정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보험 공제료는 설계의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 산정 시 주의하실 부분은 기본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계획, 실시 설계비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산정 방법은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입니다.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배포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하되 각 현장에 맞도록 수정 및 편집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을 주기 위해 용역명을 정해야겠죠. 설계 용역명은 학교명과 사업명에 설계 용역을 붙여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용역 범위의 작성입니다. 범위는 보통 몇 실 또는 몇 제곱미터로 작성이 되는데요. 사업비를 배정받은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 물량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용역 범위가 결정되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작성해주세요. 사업별 설계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사업 일정에 맞추어 총 기간을 정해주시고 총 기간을 나누어 기간별 추진 계획 소요 일수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납품 목록을 작성해주세요. 도면 5개, CD 2점, USB 1개 등 납품받아 보관하고자 하는 규격과 수량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설계용역 산출서와 가업지시서 작성이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공문을 기한합니다. 작성해둔 산출 내역서와 가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설계용역의 착수와 검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설계용역 착수, 설계용역 완료, 설계용역 검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착수계 검토사항입니다. 전자계약서상의 착수일 날짜에 맞춰 착수계를 접수합니다. 계약일, 착수일, 완수 예정일, 설계용역 계약금액, 계약자 등의 착수계의 모든 내용이 전자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완료계 검토사항입니다. 완료 시 접수되는 서류는 4가지로 완료계, 납품검사원, 납품서, 도서납품 목록입니다. 도서납품에 대해서는 발주 시 첨부하였던 과업지침서에 있는 납품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완료계는 전자계약서상의 완료일에 맞춰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납품 예정일보다 설계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하셨던 용역 완료일 이전의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변경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연 배상금을 징수해 주셔야 합니다. 설계용역 완료계와 설계도서를 모두 납품 완료하면 설계용역 검수를 해야 합니다. 검수조서에는 계약일, 착수일, 완수일 등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용역 검수일을 작성합니다. 검수일은 설계용역 완료일과 같은 날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수자와 입회자를 결제칸에 작성하시고 작성 완료된 검수조사를 수기결제 받습니다. 검수자와 입회자를 지정할 시 검수자와 입회자보다 직급이 높은 순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입회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검수자가 달라지겠죠? 다음으로 공사 발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가계산서 검토, 공사 집행계획서 작성, 발주 공문 기한 순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원가계산서 검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원가재비율표를 확인하여 각 항목에 대한 율이 알맞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이 원가계산서는 기본적으로 1월과 9월에 변경되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있기도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 꼭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사집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사집행계획서에는 진행하는 공사의 개요와 예산 범위 안에 공사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작성됩니다. 공사 개요와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설계 용역비부터 공사 도급액, 관급자재나 물품 구입비, 조달 수수료 등 빠지지 않게 작성하여 총 소요 금액과 과부족액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발주 공문을 기한합니다. 공문의 내용은 공사 시방서를 기준으로 내용이 일치되게 작성해 주세요. 공사 발주 시 유의사항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폐기물 100톤 이상 발생 시 이는 분리 발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품이나 비품 구매 비용은 공사 내역에 반영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로 전기통신, 소방공사는 타 공정과 분리하여 발주합니다. 꼭 기억하고 확인해 주세요. 공사 내역서, 시방서 작성이 완료되면 공사 발주 공문을 기한합니다. 기한문 예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공사명, 공사 금액, 공사 범위, 기간 등을 시방서와 내용이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작성해둔 내역서와 공사 시방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기한합니다. 공사 발주 후부터 입찰을 통해 공사 도급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해야겠죠. 시설공사 착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공사 착공에 대해 착공계 검토, 계약내역서 검토,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확인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착공계 첨부 서류는 공사 계약서 관련 서류 8개와 착공계 관련 서류 12개로 총 20개입니다. 착공계 접수 시 주의하여 보셔야 하는 서류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착공계 검토사항입니다. 착공계에는 공사 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공사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급자 등의 내용이 전자계약서와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내역서 검토 방법입니다. 계약내역서 맨 앞장은 시공사 직인, 뒷장부터는 간인이 찍혀있는지 확인 후 원가계산서 맨 아래에 있는 도급금액이 계약금액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체크합니다. 계약내역서 작성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가계산서 갑지에 있는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이용 금액을 조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원가계산서 뒤 공종별 내역서에 있는 모든 품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 발주 당시 내역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품목이 7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와 퇴직공제무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 7가지 항목은 입찰 공고서에도 고정함을 안내해야 하고 실제로 계약 내역서에도 발주 당시 금액으로 고정되어야 하니 주의하여 검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른 현장 대리인 자격 조건 기준에 충족하는지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상주하실 분인지도 꼭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1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진행 순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 양해 부탁드리며 진행 순서별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학교시설공사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